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이거는 무슨 등기할까요? 그렇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원래는 한번 봅시다. 수용을 하게 되면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그러면 뭐예요? 원칙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의 단절, 즉 공백 상태가 뚫린다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값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토지 소유자? A. 그럼 봐봐요. B라는 사람이 남의 토지를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B가 취득하죠. 이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에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보전 등기를 하면 20년의 공백이 뚫려. 어쩔 수 없이 읽어봐요. 갑에서 B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야. 자, 그러면 어제 화요일날 민법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남의 토지를, 왜 자기 토지도 아닌데 남의 토지를 20년 전에 하면 왜 소유권을 뺏깁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점유 취득 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거든. 남의 토지에 딴 사람이 와서 있으면 나가라고 그래야 돼. 나가라.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왜 내 토지인데 남이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뭐다 뺏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란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남의 B가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 오신 분이 지금 마음 중에 뭐가요? 울고 가네요. 울고. 그럼 진짜 오죠. 그렇죠. 진짜 오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1월 달은 사람은 지금 개고생해서 귀 뚫어놓고 눈 뚫어놓고 입 뚫어놨는데 그러면 봐봐요. 본인은 딱 이틀 와서 뭐예요? 그러면 기존수강생을 개무시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1월부터 뭐예요? 11월 달에 우리 얼마나 울어댔는데요. 울어댔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예요? 그럼 오늘 하루 들은 사람 기죽을 필요도 없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자기가 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뭐 6개월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형 등기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긴 하라?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된 토지냐. 제목 한번 봐봐요. 자, 소형을 언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기등기를 수용했어요? 미등기를 수용했어요? 기등기죠.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수용은 그러면 이제 쭉쭉 빠져보죠.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칸으로 가봐요. 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 시기.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재결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으니까 봐봐요. 그 위에다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두 가지 차이점을 봐봐요. 자, 그럼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써봐요. 두 개를.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근데 맨날 한국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만 해요. 수용만 읽어, 수용만.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여기는 뭘 물어본 거예요? 읽어봐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만 물어본 거죠.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자, 지금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읽어봐요.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잘라서 봐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 안 하죠. 권리를 승계하지. 그러면 뭐예요?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 즉각 말소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깨끗한 걸 받고 싶어?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등기관이 알아서 다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다? 직가 말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직가 말소야. 원칙이죠. 아마 얘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도로예요. 도로. 하나만 생각해놔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동안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토지는 무슨 토지? 맹지죠. 그러면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B는 A한테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거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요역지. 길을 누가 줬어요?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그러면 주예요, 종이에요? 주. 요게 종이죠. 생각해봐요. 국가가 요역지만 수용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 직권 말소하면 봐봐요. 여기에 말소가 되면 이것도 말소가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국가는 그러면 길 있는 땅을 받아야 돼, 길 없는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를 수용하더라도 요역지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역지를 수용했다 봐봐요. 여기에 말소된다 해서 이게 죽지 않거든. 그러면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지만 요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또 봐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다 수용해버리죠. 다 수용해.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쳐. 안 되는 쪽을 자꾸 생각해요.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뭐예요? 원칙을 생각해야지. 안 되는 쪽을 생각해. 그거는 가끔 가다 담배 피고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다 수용하면 어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원칙적으로 요역지와 성역지를 수용했을 때, 그러면 요역지를 수용하면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읽어봐. 빨갛게 칠해놨죠. 뭐라고 해놔서 읽어봐요.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 등기에서 이때 지역권은 요역지라고 써요. 요역지. 자, 요역지 지역권이야.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토지 수용 재결로 인정된 권리.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그 위에 수용날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의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럼 봐봐요. 욕심내지 말고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수용은 국가가 하는구나. 그럼 두 가지를 요거만 잡아두라고요. 자,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미등기 토지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진정명의 회복 줄 쳐놔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요때 소유권 이전, 요때 이전 밑에다 말소라고 써봐요. 말소. 이때도 말소의 의미네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말소는, 그러면 채청, 물청.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머리 통정회의 표시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자, 이전 등기 끝났어. B도 잔금 치러서 깨끗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읽어봐요. 미성년자야. 읽어봐요.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중에서도 절대적 취소야. 자, 근데 봐봐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행위 무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 사유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봐봐요. 원래는 오늘 뭐라고 썼어야 돼? 처음 오신 분이 없다고 그런다. 미자라고 쓴다고. 그럼 미자라고 쓰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미자가 뭐예요? 그래요. 제 이름이 미자인데. 그쵸? 자, 미성년자를 줄여서 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 잔금 치러서 깨끗이 끝났어. 근데 미성년자가 취소를 해서 그럼 언인실효가 된 거야. 언인무효가 된 거야. 그럼 언인무효가 되면 원래는 뭐예요? 등기가 됐으니까 무슨 등기를 요구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하면 다시 이전 등기를 해와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얘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어떤 불만을 제기했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 매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판사님, 제가 미성년자하고 고려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워낙 등치가 180이나 되고, 수염은 뭐예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단 말소하고 이전을 할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집 돌아갔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야. 한 킬로 날릴 수 있다.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타나요. 봐봐요. 자, 그러면 저 A가 B한테 팔았어. B가 C한테 팔았어. D한테 팔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원인 말소가 된 거, 원인 무효가 된 거야. 그럼 다시 A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말소이전.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세 단계를 거쳐야죠. 근데 다이렉트로 한 킬로 날릴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진정명 회복 등기 이제 그 옆에다가 4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아까 유정은 3개가 정리됐지만 4개 딱 써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써놔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B하고 다시 자, 자기 집 돌아갈 때 B하고 A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다시 돌아가는데? 안 했죠. 자, 계약 X네, 벌린전이. 계약 X. 자, 자기 집 돌아가는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 본질론이 서서히 나오네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야.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대부분 등기 원인이 뭘까요? 진정 명의 회복이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B하고 A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전은 말소의 의미예요. 말소예요, 이 말소죠. 여기 봐봐요. 이전은 뭐의 의미야? 말소. 그래서 물청이라고 써요. 물청. 자, 등기 청구는 몇 종류가 있느냐? 2종류가 있어. 뭐예요? 소유권. 자, 채청과 물청이죠. 채권적 청구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걸 뭐라 그래? 물청. 그러면 요거 4개 가지고 딱 해놔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민계약서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 대가성이 있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원 일자는 기록되지 않아요. 자주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민법에서는 물청, 채청, 물청.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몇 줄째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면 되겠죠. 자, 등기부의 현재의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줄잖아요. 무권리자인 경우,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무권리자 명의를 말소하지 않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이라.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거기 첨부 X 가봐요. 찾았어요? 예, X. 자, 토지거래가정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체크해놓고. 자, 그 밑에 기타와 관련돼서 3번 등기원 일자는 읽어봐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서 마무리를 딱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들어봤구나.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그 정도 이미 잡아놓고 6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합의 등기가 나오네. 자, 합의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거기 밑에 옆에다가 첫 번째 써봐요. 자, 합의 지분은 어때요? 자, 합의는 합세적 소유죠. 합세적 소유죠.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전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지분 X라고 딱 써놔요. 합의 지분은 X.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 X라고 써놓고, 그러면 상속 X. 자, 상속이 안 되니까 합의명인 표시 땡땡.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변경이 돼.
자, 상속이 된다면 이전인데 특히 조심해야 돼. 이거. 변경 등기야.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변경.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출제된 것. 전주에 배웠던 자, 민법상 조합이.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뭘로 등기되죠? 그렇죠. 조합은 전업 명의로. 자, 총회의 합의로 등기된다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를 하나 잡아주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 자체로는 안 돼요. 조합은 전업 명의로 총회 합의. 거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자, 하나 꼭 외우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인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공유의 합의. 거죠. 그렇죠. 합의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쓸만한 것은 요 4개밖에 없어. 출제된다라는 것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합의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공유 지분은 돼요.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무슨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등기 시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이게 합의 등기다. 요 정도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4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거.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잡아봅시다. 자, 변경이에요. 변경이죠. 변경은 원칙상 객체의 변동이죠. 근데 여기에서 읽어봐. 요 밑에다 써요.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일 수도 있어. 그렇죠?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돼서. 그러면 어디로 연결돼요? 공부 안 하네요. 뭐 전주에 우리가 배웠던.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필정보 작성. 영수증을 작성해줘야 돼. 그래서 요 4개 다시 한번 딱 해서 쓸만한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특히 요거 속아서는 안 돼.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다? 변경. 거죠. 자, 올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매년 출제되는 게 이거죠. 다 출제가 될 수 있어요. 4개. 특히 요거는 다시 한번 접어놓고 여기에서 오늘 배신을 안 때리는 게 몇 번이죠? 1번하고 그 다음에 요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딱 4개를 정리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 81페이지. 무슨 특약이? 판매 특약.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일단은 쓰지는 마시고 여기 봐봐. 일단 여기서부터 봐봅시다. 자, 판매라는 것은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되돌릴 한자야. 자,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게 이게 판매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에서 그 옆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거 집을 B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화살표 하나 해놔요. 자, 팔았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써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니까 얘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야. 이게 뭐였어요? 이게 판매 특약 등기라는 거야. 판매 특약이라는 거야. 판매 특약.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게 하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러면 안 돼. 하살 방향이 엑기스야. 하살이. 읽어봐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하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동시 신청이 되는 거야. 따로따로 하면 각 하살가 돼요. 동시에 해줘야 돼. 자,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사건이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렇죠? 그럼 신청서가 별개야? 동일이야? 별개. 그러면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하살이 엑기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요거는 주의 종이에요. 주라고 써요. 요거는 종이라는 거야. 주종의 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남편이 지금은 부인 따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요? 재혼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세상에 재혼하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주정의 관계예요. 주정의 관계.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집사람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뭐 할 거야? 재혼 한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차 절대 안 사요. 왜 안 사요?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녀야 돼, 운동 부족인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럼 주와 종의 관계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됐어. 그러면 한매 특약도 각하돼. 주가 죽으면 종이 따라 죽거든. 그러면 그러면 한매 특약이 실효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와 종의 관계. 요게 죽으면 이것도 죽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주와 종의 관계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그러면 봐봐요.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제가 뭐 등기부를 보고 이거 한매 특약 등기돼 안 사 이런다고.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야. 대항력.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옆에다 써요. 본질론. 첫 번째. 네 개가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 한매권은 채권, 물권. 채권. 그래서 채권이네. 채권. 자,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한매권. 한매권은 19에 2.5점짜리 민법에서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한매권.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매 특약은 그러면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이. 그래요. 종된 계약이야. 그래서 종된 계약.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종이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인감증명과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 번째예요. 그러면 한매권은 무슨 완결권? 그래요. 예약완결권이야. 예약완결권. 그럼 즉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형성권이거든.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마무리 다 돼가네. 자,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점. 매야 매. 그렇죠. 써요. 매도담보야. 그래서 한매권을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라고 그래. 매도담보. 근데 자꾸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봐봐요. 한매권은 재산권이죠.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한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양도된다고 자꾸 양도담보하고 헷갈리는 거야. 한매권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야. 읽어봐요. 담보. 그럼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그거는 외워야죠.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본질론이 생각이 나야 돼. 그 제일 그림이 생각날 거는 뭡니까? 이거예요. A가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 그럼 런팅합니다. 자, 런팅해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이 같아달라. 달라. 그럼 사건은 따로따로야. 신청서는 몇 개? 2개예요. 그러면 별개의 신청서니까 어때요? 일괄 신청이 불가능. 자, 그러면 요 네 개를 우리가 생각해 둘 거. 부동산은 몇 년? 5년이죠. 자, 1년 지나서 B가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읽어봐. 주등기, 7-1 부기등기. 그러면 7-1의 다실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이렇게 나중에 연결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처음 오늘 강의 듣는 사람이 있죠.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그러면 한매권의 개념을 잡아라는 거야.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한매권.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이 자주 출제되니까 의 부분만 잡아보자고요. 자, 부동산 매매에서 한매 특약을 할 때 매매 등기 동시 동그라미. 자, 동시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동시 찾았어요? 예, 한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럼 누가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에요. 자, 돈은 눈물의 씨야, 소송의 씨야? 소송의 씨야. 그러면 돈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럼 기록상에서 필요적 기록상, 대금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밑에 있죠.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한매특약에서 한매대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죠. 말장난을 치는 거죠. 자, 실행으로 가서 거기 실행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1번에 갖고에 올고요. 갖고죠. 여기 봐봐요. 소유권은 갖고에 올고요. 갖고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갖고의 부기등기로. 한매특약은 갖고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매권 이전에서 한매권하고 이전하고 잘라봐요. 한매권 이전 등기. 그 밑에 하고 있잖아요. 한매권 이전. 이전 찾았어요? 예, 한매권하고 이전하고 잘라봐요. 자, 자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강의 듣는 사람은 책을 자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잘라봐야죠. 그렇죠? 자, 한매권 이전 거기 제목이잖아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줄쳐놓고 한매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전도 부기등기. 그러면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한매권 말소 동그라미. 그 밑에 말소 등기가 나올 거예요. 자, 쭉 순서대로 가잖아요. 한매권 말소. 한매권 말소는 거기 한매권 행사 나와 있죠. 여기 읽어봐요. 한매권은 무슨 완결권? 약완결권.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적으로 행사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매권 행사에서 행동그라미, 직권 말소에서 직동그라미. 그래서 암기코드가 전주에 했던 거 행직 거죠. 자, 한매특약 등기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매특약 등기는 요거부터 잡아라고요.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요거 한매특약 등기를 요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일반 매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럼 등기를 누가 요구할 수 있어? B가.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한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 180도로 뒤바뀐다는 거 전체 우리가 또 했고요. 그러니까 한매특약 등기 나올 때는 항상 권리자 의무자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 나머지는 이제 시험 우리 문제풀이 가면서 또다시 내공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매특약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3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신탁 등기. 별표 5개 넣고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신탁 등기.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안 나오면 많은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올해 신탁 등기는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 신탁 등기가 뭐의 원상이 되죠? 탈세의 원상이야. 탈세의 원상. 탄세의 원상. 자, 신탁 등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옆에다 한번 딱 그려놔봐요. 자, 그림이 중요해요. 요거는. 옆에다 딱 그려놔요. 신탁 등기 옆에다가. 자, 신탁 등기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A가 B한테 신탁을 해서 이 사람이 이탁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서탁자가 되죠. 서탁자. 자, 그러면 하살이 몇 방이에요? 2방이잖아. 그렇죠? 방향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 전리품은 누가 가지고 있어? B가. 그래서 써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예요. 대외적 관계도 소유권자가 수탁자가 돼. 대내적 관계도 소유권자는 뭐가 돼요? 수탁자가 돼. 자, 자기가 집 100채가 있어. 그러면 신탁 등기해버려. 신탁회사다가. 그러면 100채가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세 내지 않거든. 대내적 대외적 관계가 수탁자. 저 뭐예요?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종부세를 이렇게 해서 면탈한다고.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안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요? 써먹어야죠. 뭘 걱정을 해. 집 세채가 아무리 국가가 들어와도 집 세채에서 종부세 들어온다. 그러면 맡기지. 어디에다 맡겨? 신탁회사에다가. 그렇죠. 요즘 벤처 100대 중에 99대가 누구 건데?
법인 거야, 법인. 법인으로 하면 뭐예요? 세금이 싸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 그냥 뭐예요? 그냥 총으로 쏴주고 싶어요. 왜?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뭐 막 벤츠 타고 다니면 뻐기고 다니잖아. 아이, 저거 법인 건데. 그래서 법인 거 탈세를 하고 다니거든. 진짜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안 뻐겨요. 조심하지. 어디가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자꾸 달라붙어요. 왜? 한번 사고 치면 뭐예요? 죄지면 티카 한 대 값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리비가 그렇게 되니까 수리비가. 그러니까 자꾸 달라붙는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서탁자. 그럼 하살이 몇 개? 2개. 그러면 동시 신청이네. 하살만이 같아 달라요. 사건이 하나로 처리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냥 있는 대로 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탁자,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원칙적으로 의무자. 얘는 권리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외적 대내적. 그러면 옆에다 이제 본질론을 몇 개 써봅시다. 3개만 쓰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신탁 등기는 하살이 대등하게 날아가죠. 그래서 이거 거기에 써요. 읽어봐요. 주된계약이라는 거예요. 주된계약. 한매특약은 경쟁계약.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러면 신탁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거죠. 자, 그러면 신탁등기는 주등기라는 거네. 주등기. 그죠? 자, 주된계약이니까 어때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죠? 한매특약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어. 가등기도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한매권도 예약 완결권. 그러면 자석을 갖다 놓을까요? 마이너스 밀어내 안 밀어? 밀어내. 그러면 한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안주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본질론을 생각하라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한매특약 그러면 신탁 등기가 나왔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베스트셀러가. 자,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가병. 그래서 자식이 A, B 2 사람이 있네. 자식을 둘이 다 뭐예요? 서울대학교를 보냈다라는 거네. 뭐예요? 중졸 출신인데. 아버지가 중졸 출신인데. 그래서 중졸 출신인데. 그래서 요즘 책 시중에 나온 거 중에 있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자식. 서울대학교 보낸 거. 그래서 이제 책 그거 한번 찾아봐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 이제.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 자체를. 아까 뭐라고 그래? 모든 의미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된 계약이니까 밀어내지 않잖아. 그래서 신탁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대상이 돼요? 가등기 대상. 한매특약은 예약 완결권, 가등기. 예약 완결권 마이너스 밀어내거든. 그래서 한매권 자체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의미를 파악했으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한매권은 무슨 완결권? 이것도 예약 완결권. 이거 한매권을 물어본 거 읽어봐요. 한매권 이전을 물어본 거잖아. 한매권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네. 요거는 예약 완결권이 아니거든. 그렇죠?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맡겼으니까. 대가성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아니, 계약, 거민의 대상이네.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무슨 재산?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합유. 합유, 그렇죠. 합유.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26회 때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무슨 관계? 합유.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암기 코드 하나 있었네. 뭐라고 써놨어요? 신. 읽어봐요.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하는데 합의 지분은 등기가 되지 않거든.
전원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되죠. 이거 봐요. 전원, 보상신.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자, 메뉴의 2번. 자, 법률의 신탁행위한 신탁등기는 이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으로 신청한다. 원칙이.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찾았어요? 자, 이미 신탁재산에 속했대. 대적,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 그러면 수탁자 단독으로 말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3번의 신탁을 오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 출전해봐요. 동일한 신청서. 그럼 무슨 신청? 동시.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자, 신탁재산은 공동 수탁자는 공유야, 합의야? 합의. 공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한번 보죠. 밑에. 자, 밑에 2번 봐봐요. 자, 신탁재산은 주된 계약이죠. 그러니까 금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공동, 단독, 대의, 요거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대신한 거. 수익자 또는 이탁자가 수탁자를 대의하여 신탁 등기를 말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봐봐요. 한매 특약 등기. 이제 그림을 생각해요. 한매 특약 등기는 아까 쓸 필요 없이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신탁 등기는 따다닥 두 방으로 가요. 자, 둘 다 공통점. 동시 신청.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한매 특약은 하살방이 같죠.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각각. 그러니까 신청서 2장을 작성해야 되는 거야. 신탁 등기는 하나만 작성하면 돼. 자, 그 밑에 등기 형식과 관련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신탁 등기는 주등기, 가등기와 관련돼서 한매 특약은 예약완결권. 그래서 한매 특약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한매권 이전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신탁 등기는 신탁의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가서 맹훈련을 하면 돼요. 맹훈련. 그러면 최소한은 이건 알아야 돼요. 한매권이랑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신탁 등기는 따다닥 거죠. 자,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동일 별개. 동일 거죠.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계약?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다. 수인의 신탁 재산은 합유. 그래서 전원 보상신 끝. 그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 동그라미.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등기 부기할 때 배웠네. 약정 특약에 들어가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그 정도. 더 이상 말고요.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그 정도 확인해 놓고 5번에 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네, 옆에다 영위권 그럼 몇 개? 자, 가지 5개를 펼쳐요. 자,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한 5개를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슨 건?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여기 강론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필요적 기록사항을 따지는 거야.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2가지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나와봐야 맨날 그거야.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뭘까요? 그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목적과 범위. 자, 목적. 수목이면 수목. 건축물이면 건축물이라고 써줘야 돼. 지상권은 영유물건으로서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네. 그래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지상권에서 목적과 범위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
자, 구분지상권은 토지 아래를 구분하는 거죠. 아래.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뭐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1호선 밑에 2호선 밑에 3호선. 그게 일종의 구분지상권이거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중구분지상권은 가능하죠. 그러면 토지 아래를 구분해야 되니까 써요. 그래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걸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상하의 범위. 토지의 상하의 범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고유성질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면, 자, 도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주기 때문에. 수목. 땅 밑에 나무 심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수목. X라는 거죠.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써요. 목적. 자, 통행지역권이면 통행지역권. 그러면 일분지, 전문지, 범위를 기록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역지 표시. 여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 여역지 표시. 자, 이번에 딴하고 모의고사가 나왔네. 전세권에서 돈은 뭘까요? 전세금이네요. 전세금. 그 다음에 범위. 그러면 전세권에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때 X.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저기 앞에 모의고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임차권은 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차임. 그렇죠.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 원칙적으로. 그럼 저희가 전전주에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배웠죠. 그러면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26회 때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그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빠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과 관련돼서 몇 개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 한번 잡아보자고요. 거기 가서 체크 한번 하자.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기는요. 보험금을 남기지. 수업 끝나면 낙서는 하고 가야죠. 밑줄은 남아야 되겠죠. 자, 기록상에서 꼭 잡을 거는 거기 밑에 필요적 기록상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1번에 뭐가 있어요? 목적, 2번은 범위. 거기를 꼭 점검해 놔야 돼.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고요. 자, 그게 급한 물이야, 지금. 급한 물이. 문제풀이 가서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뒷장을 넘기니까 이번에 뭐가 나오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특히 목적으로 가봐요. 자, 건물, 기타, 공작물. 뒤에 뭐가 있어? 수목 X라는 거 꼭 잡아놓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지상권과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 특히 2번을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 2번. 이중구분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4번 조심해야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신청성 및 등기 기록의 신청 범위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읽어봐요.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여튼 구분지상권에서 도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도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 목 이걸 찾는 게 주안점을 잡아달라고요. 자, 3번에 무슨 건이 있죠? 지역권.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러면 틀려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 전세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전세권과 범위. 그렇죠, 범위. 전세권과 범위. 자, 그러면 기간은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면 다시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때 X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문제 가서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5페이지 맨 밑에 전세권 변경 핵심 정리가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상당히 조심해 놨자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뭘 설정했죠? 전세권. 누구한테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것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집이 어디로 왔어요?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이 사람은 세입자의 주인이에요. 세입자, 요거는 주인이죠. 이 사람은 소유여사 있어 없어? 없어.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야.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야. 그러면 타주 점유의 반대말은 무슨 점유? 자주 점유가 되죠. 소유여사가 있는 점유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정 등기. 그럼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말소 등기라고 생각해봐요. 말소 등기는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고, 요 사람이 의무자네. 읽어봐요. 설정과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는 거야. 등기를 요구하는 애가들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1억은 무슨 금이죠? 전세금이죠. 그러면 정액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정액. 5천만 원을 정액 등기. 그래서 A가 B한테 정액 등기 5천만 원 올려달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정액 등기가 안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를 봐요? B가 손해를 봐죠. 맞아요. B가 손해를 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조폭 이사 갈 때 뭐예요? 1억만 돼 있으면 야 전세권 설정 등기 1억이 돼 있는데 1억으로 등기돼 있는데 5천만 원 네가 언제 정액을 해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액 등기에서 권리자는 누가 돼요? B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돼.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감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5천만 원. 5천만 원 감액 등기 안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애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애가 권리자, 애가 의무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어떤 거 읽어봐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이게 시험장 가면 꼬여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돼. 읽어봐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이제 외워놨는데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무슨 먹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딴 학원에 뭐예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우리 형님이 있는데 이렇게 외웠대요. 뭐예요? 업무 범위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부가 주.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읽어봐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이거든. 그 형님은 어떻게 외웠대요? 공주가 주 이렇게 했대요. 시험장 가니까 공부가 주거라 공주가 주라고 해요.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연세는 뭐예요? 61회입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제가 언제 공주가 주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주라고 그랬지.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 생각도 안 나죠? 배운 지가 언제 배웠는데 6주 전에 배웠거든. 6주 전에. 그러니까 문제는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뭐예요? 깜빡깜빡해서 떨어지는 거지. 기억력은 며칠 가요? 3일이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천재네, 천재. 기억은 3일 가면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요즘은 뭐예요? 하루 지나면 까먹죠. 하루 지나도 까먹는다는 거야. 자, 그게 문제지. 그러면 나중에 봐봐요. 애우기는 애웠어. 뭐라고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애우기는 애웠는데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면 거기 밑에 가봐요. 감액이야, 정액이야. 감액 동그라미. 감액 맨 밑에 있죠, 박스. 감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아? 말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거든. 자, 전세금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아? 설정 등기하고 같으니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즉 주인이 되죠.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자, 감액하면서 연장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연장이 포인트예요. 연장하면 뭐하고 같아?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감액, 말소, 정액은 설정,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 이게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제일 어려워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자, 그러면 정액은 설정, 감액, 말소, 연장, 설정이죠. 자, 단축은 말소, 단축, 정액,
정액은 설정입니다. 뭐 헷갈리고 있어요, 또. 자, 이게 나중에 권리자의무자 따지는 문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잡고. 지금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은 봐봐요. 읽어봐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거부터 따지라고, 그거부터. 누가 전세권자인지도 모르고, 전세권 설정자인지도 누가 모르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 하는 거, 창설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기억력이 몇 분이나 지나가는지 봅시다. 자, 지상권, 목적 범위, 지구본 지상권, 토지 상하의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자임. 그렇죠? 요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숙지해 놔야 되거든. 자, 뒷장을 넘겨서, 자, 5번에 무슨 건이 나오죠? 임차권. 임차권에 대해서 자 86페이지 임차권 필요적 기록상 확인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임차권은 필요적 기록상 1 뭐가 나온다. 차임. 요거 하나 잡아놓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맨 마지막 점 밑에 가봐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찾았어요. 자, 임대차 종료 후야 전이야. 종료 후 체크해놓고요. 종료 전에는 안 돼요. 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거기 같이 읽어요. 소재지를 가나라는 지방법원이야. 자, 거기에다 줄 한번 쳐놓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명령 등기야 촉탁 등기야? 또 다 까먹었다. 또 일주일도 안 가네. 일주일도 안 가. 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에다 이신청 신청이죠. 법원은 관공서죠.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속아서는 안 돼요. 매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거든. 일주일 전에도.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다시 한번. 그러면 저 임차권 등기명령. 청강이 드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다.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임차권에서 또 며칠 지나면 봐봐요. 사람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기록한다. OX, X. 근데 시험장 가면 갑자기 임차 보증금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 자, 이렇게 싹 씌웠어요. 임차 거꾸로 하면 차임이죠.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해. 그래서 임차권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이야. 차임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럼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차임. 조심해야 돼. 임차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 그 정도.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구경 많이 했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뭐 봤어요? 수형등기 봤잖아. 수형등기. 수형등기가 나왔다. 기등기냐 미등기냐 그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돼요. 자, 수형등기. 수형등기 끝나고 뭐 배웠어요? 진정명의회복등기. 그렇죠? 그거만 생각을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진정명의회복. 이게 가는 길목으로 우리가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진정명의회복 끝나고 뭐 배웠어요? 합의등기. 그렇죠? 합의등기 끝나고. 합매특약등기.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 끝나고. 신탁등기 끝나고. 권리, 소멸, 약정. 약정이 들어가면 부기등기 그 정도. 자, 영위권은 몇 개다? 5개.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풀이 가서 단련을 하면 되거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